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막 엄청난 기대감을 모았던 그 초대형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당일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그 상장 첫날 분위기요? 막 엄청 화려하잖아요. 네, 맞아요. 상장 전에는 막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붙고 언론에서도 연일 대서특필을 하거든요. 투자자들은 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면서 너도 나도 청약에 뛰어들고요. 들었죠? 다들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막상 상장 당일에 거래 소문이 딱 열리자마자 주가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당황한 투자자들이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화려했던 기업의 실적이나 비전이 사실은 완전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내다 팔고 시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지고요. 약간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중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팬덤 비즈니스의 관계를 이보다 더 뼈저리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있을까 싶네요. 아, 정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청률이나 화제성이라는 그 포장지에만 집착하다가 실제로 지갑을 여는 주주들, 그러니까 팬들의 마음을 읽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해볼 자료가 바로 그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채널 뽕뉴스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꼼꼼히 살펴봤죠. 브라운관 안에서는 막 수많은 시청자를 울고 웃기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인기 음악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3의 전국 투어 콘서트 사태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텔레비전 방송 자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왜 막상 현실의 오프라인 콘서트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적자, 그리고 파산 위기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마주하게 된 걸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화려한 무대 조명 이면에 숨겨진 비즈니스 모델의 실패, 그리고 소통 붕괴 과정을 아주 논리적으로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태를 단순히 운이 없어서 티켓이 안 팔린 단별성 이벤트로 치부해버리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현대 팬덤은 과거처럼 그저 가수가 좋아서 맹목적으로 돈을 쓰는 단순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약간 투자자에 가깝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들은 아티스트의 서사에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는 일종의 벤처 캐피털리스트에 가깝습니다. 현역 강화 3사태는 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수십억 단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직관적인 지표, 바로 숫자부터 한번 해보여보죠. 콘서트 비즈니스에서 숫자는 감정을 배제한 가장 냉혹한 현실이니까요. 지금 이 투어 콘서트가 마주한 재무적인 위기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주최 측이 맞닥뜨린 청구서 규모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티켓 예매가 오픈된 지역이 총 10곳이에요. 10곳이나 되나요? 네,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청주, 울산, 창원, 대구, 수원, 원주, 부산,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광주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대규모 투어죠. 여기서 우리가 콘서트 산업의 돈의 흐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수익 구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보통 5천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 전석 매진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총 매출이 대략 5억 원 선입니다. 5억 원이요? 언뜻 들으면 진짜 엄청나게 큰 돈 같은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매출에서 대형 대관료 떼고 화려한 조명이나 LED 같은 무대 설치비 떼고 라이브 세션 밴드에 수많은 출연진이랑 스태프들 인건비까지 다 떼어내고 나면 아, 남는 게 별로 없겠네요. 기획사 손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2억 원 남짓으로 쪼그라듭니다. 잠깐만. 계산을 해봐도 무대를 올리기 위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이 3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높은 고정 비용이 바로 트로트나 경연 프로그램 기반 콘서트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거든요. 여러 명의 가수가 출연하다 보니까 출연료 정산도 복잡해지고요. 아, 단독 콘서트랑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게다가 연령대가 높은 관객층을 만족시키려면 무대 스케일이나 밴드 퀄리티를 타협할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에서는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적자를 면하기 위한 최소 티켓 판매율이 무려 70%까지 치솟게 됩니다. 와, 잠깐만요. 70%요? 10장 중에 7장은 무조건 팔아야 본전이라는 소리잖아요. 시작부터 목에 칼을 들이밀고 하는 비즈니스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가왕 3의 실제 판매 성적표는 그 70%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모든 투어의 흥행을 견인해야 할 이른바 플래그십 역할을 하는 서울 콘서트조차 예매율이 처참하거든요.
전체 좌석의 45% 가까이, 즉 2,000석가량이 텅 빈 미판매 상태입니다. 서울이 2,000석이나 비었다고요? 네,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뭐 볼 것도 없죠. 인천이나 청주 같은 지방 공연들은 평균적으로 좌석의 50%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세상에, 손익분기점이 70%인데 판매율이 50%대라는 건 조명을 켜고 스피커를 올릴수록 실시간으로 돈을 까먹는다는 뜻입니다. 와, 그 수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정말 숨이 막히네요. 자료 분석을 보니까 콘서트 1회당 최소 1억에서 2억 원의 순수 적자가 날 거로 예상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개 지역 투어를 지금 이 상태로 억지로 끌고 간다면 누적 적자가 가볍게 10억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억 원이요? 이 정도면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 막혀서 기획사가 도산할 수도 있는 진짜 파산 위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최 측의 숨통을 끊어놓는 또 다른 절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떼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나요? 보통 방송사나 대형 기획사들은 오프라인 행사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텔레비전 본방송이나 스핀오프인 갈라쇼의 시청률을 바탕으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끌어와서 그 구멍을 메우곤 했습니다. 일종의 교차 보전이죠. 아, 방송에 붙는 프리미엄 광고 단가로 오프라인 손실을 덮는다는 거군요. 그런데 현역가왕3는 지금 그 방어막조차 작동하지 않는 건가요? 네, 시청률 지표가 완전히 붕괴했거든요. 본방송 후반부 시청률은 물론이고 팬들을 위로해야 할 갈라쇼 시청률마저 폭락하는 추세입니다. 아, 시청률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당장 광고를 뺄 테고요. 광고가 빠지면 방송 수익도 급감하죠. 결국 방송으로 적자를 메우기는커녕 양쪽 모두에서 자본이 증발해버리는 완벽한 수렁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방송 당시에 그렇게 열광했던 그 수많은 시청자들, 탄탄해 보였던 팬덤은 도대체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왜 갑자기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걸까요? 그게 핵심이죠. 그의 해답을 찾기 위해 티켓 판매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수십만 원을 내고 콘서트에 가는데 정작 내가 투표하고 응원했던 그 가수가 무대에 없다는 겁니다. 콘서트라는 상품의 핵심 가치는 결국 라인업이잖아요. 팬들은 현역가왕이라는 브랜드 로고를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보러 가는 거죠. 네, 자신이 서사를 부여한 특정 아티스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건데 이번 콘서트 라인업에는 팬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대한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최종 순위 2위, 준우승을 차지한 차지현 씨잖아요. 저 이거 자료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 서편제 스케줄 문제요? 네, 차지현 씨가 뮤지컬 서편제 스케줄 문제로 서울 콘서트 2일차에 불참하는 건 물론이고 대다수의 지방 공연 라인업에서도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니, 경연에 2인자가 빠진 전국 투어 콘서트라뇨.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더 황당한 건 콘서트 무대에는 서지 못한다는 차지현 씨가 MBN의 뉴스파이터 같은 방송사 홍보 인터뷰 프로그램에는 버젓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팬들 입장에서는 기만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라인업 이탈이 차지현 씨 한 명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본방송 당시에 심사위원들로부터 꽤 수위 높은 혹평을 들었던 금잔디 씨나 아, 그 혹평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치명적인 음이탈 실수로 대중의 질타를 받았던 홍자 씨 같은 경우도 딱 갈라쇼까지만 형식적으로 촬영을 마치고 콘서트 불참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여론의 부담 때문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무대를 채워야 할 기둥들이 우수수 빠져나간 셈이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수연, 김태연, 비니서양 같은 10대 침가자들의 상황은 물리적인 법정 한계까지 겹쳐 있습니다. 아,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노동시간 제한 법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10대 미성년 출연자들은 녹화나 공연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야간 활동에도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요. 아, 그래서 갈라쇼 촬영 때 다른 성인 가수들은 막 무대 위에서 가족들이랑 감동적인 서사를 연출할 때 이 어린 친구들은 네, 시간 제한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별도로 MC 녹화만 서둘러 진행하고 빠져야 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에서도 이들의 무대 분량이나 동선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0대 가수들의 법적 제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성인 가수들의 하차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비즈니스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방송 출연 계약이랑 전국 투어 콘서트 전속 계약은 엄연히 별개잖아요. 아, 계약상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수들이 각자의 뮤지컬 스케줄이나 개인적인 멘탈 관리 문제로 투어에 불참하는 게 무조건 주최 측이나 가수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 엔터업계에서 흔히 있는 계약의 선택 문제 아닌가 싶어서요. 비즈니스 계약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진행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제 조항이 없다면 참여하지 않는 건 철저히 그들의 자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태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가수들의 불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주최 측에 저지른 가장 치명적이고 악의적인 패착은 그 불참 사실을 티켓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숨겼다는 데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팬들을 속인 거죠. 아, 예매 페이지에 출연진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 문제군요. 저도 이 대목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서울 콘서트의 경우는 워낙 눈치가 보이니까 그나마 요일별 출연진을 명시해뒀습니다. 하지만 당장 티켓을 팔아야 하는 인천, 청주, 수원 같은 수많은 지방 콘서트 예매 페이지를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요,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좌석 배치도, 티켓 가격, 그리고 깐깐한 환불 규정은 아주 길고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날 무대에 누가 서는지를 알려주는 출연진 명단은 아예 통째로 누락시켜버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응원하는 차지한 씨나 금잔디 씨가 이 청주 공연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눈을 감고 10몇만 원짜리 VIP석을 결제해야 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랜덤 박스를 수십만 원에 파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랜덤 박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주최 측은 팬덤의 애정을 무조건적인 소비로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현대의 팬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정보가 다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금잔디 씨나 홍자 씨가 하차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차지은 씨의 뮤지컬 스케줄도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의 공식 예매 페이지에만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투명한 거래에 소중한 돈과 마음을 던질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티켓을 팔기 위해 정보를 은폐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다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유일한 자본인 팬들과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박살낸 겁니다. 환불 세태랑 티켓 보이콧은 이 오만함에 대한 당연한 결과물이죠. 시청자를 자동화 기기, 약간 ATM 기계로 취급했다가 된통당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완전히 오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오프라인 티켓 판매 부진이 단지 예매 페이지 꼼수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시청자들이 애초에 마음의 문을 닫고 등을 돌리게 된 진짜 원인은 바로 경연 프로그램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콘서트 흥행 참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자료의 분석은 아주 명확합니다. 흥행 실패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예요. 경연 자체의 룰이 문제가 된 거군요. 네, 경영을 관통하는 룰과 심사 시스템이 대중의 상식과 철저히 어긋나면서 팬들은 이미 방송 후반부부터 마음을 접지 시작했습니다. 그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죠. 아, 그 두 장면은 진짜 경연 프로그램 역사에 남을 만한 촌극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수연 양의 사례였잖아요. 맞아요. 이수연 양 패자부활전 때였죠. 패자부활전이란 결승 1차전에서 시청자들의 여론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현장의 국민 판정단 투표에서는 이수연 양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중은 확실히 그녀를 선택한 거예요. 네, 그런데 소수의 연예인 마스터들이 준 점수가 합산되는 순간 네, 그 순간 이수연 양의 순위가 무려 8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장 관객들의 집단 지성이 소수 심사위원회 팬대 하나에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솔지 씨의 무대도 완전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 솔지 씨 사례도 있었죠. 솔지 씨는 노래 대결에서 정말 압도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현장에 있던 마스터들이랑 관객들을 모두 울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심사단 점수 1위 자리에 올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요? 네, 이번에는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가 합산되자마자 1위였던 순위가 7위로 폭락해버렸습니다. 이수연 양과 솔지 씨의 사례는 정반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결국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응원하고 투표해봐야 결국 최종 결과는 주최 측이 짜놓은 알 수 없는 로직에 의해 뒤집힌다. 바로 이 메시지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팬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효능감이거든요. 효능감이요? 내가 던진 표 한 장이, 내가 쓴 문자 한 통이 저 무명 가수를 스타로 만들고 있다는 그 감각 말입니다. 팬들은 자신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서사를 공동 창작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요. 그런데 순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막 널뛰기를 반복하면 그 효능감은 처참한 무력감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배신감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가 나눴던 IPO 비유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주주들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피 같은 돈이랑 시간을 투자했는데 경영진이 자신들이 입맛대로 장부를 조작하고 의사결정을 밀어붙인 꼴입니다. 비유가 딱 들어맞죠. 내가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는 그 뼈아픈 상실감이 결국 주식 매각, 즉 티켓 보이콧이라는 현실적인 타격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감정적 이탈을 가장 적나라하게 수치로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유튜브 영상 조회수입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트래픽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료 보니까 트래픽 하락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창 경연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고 대중이 열광하던 시기에는 홍지훈 씨 무대 영상이 28만 회, 차지연 씨 영상이 22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방증이죠. 그런데 논란의 갈라쇼가 방영되고 신뢰가 바닥을 친 지금 현 시점의 트래픽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차지연 씨 영상 조회수가 22만에서 3만 4천 회로 확 쪼그라들었고요. 홍지훈 씨도 마찬가지죠. 네, 홍지훈 씨는 28만에서 겨우 8,500회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심지어 조회수 2,000회, 3,000회에 머무는 영상들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는 사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클릭 한 번이면 되는 아주 가벼운 소비잖아요. 그쵸,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조차 안 한다는 건 수십만 명의 활성 코어 팬덤이 시스템에 대한 분노로 인해 완전히 로그아웃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와, 로그아웃. 이게 바로 팬덤 비즈니스의 무서움이네요. 애정이 식으면 무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외면으로 바뀌는 거군요. 주최 측은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노래만 부르면 팬들이 알아서 티켓을 사주겠지라는 1차원적인 오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도화되고 성숙한 팬덤은 그런 기만적인 시스템에 결코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증명한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들을 쭉 되짚어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누적 예상 적자 20억, 주요 출연진들의 줄아차, 예매 페이지의 의도적인 정보 은폐,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효능감을 박탈해버린 불투명한 심사 시스템까지. 총체적 난국이죠. 네. 이 콘서트의 위기는 단지 티켓이 안 팔리는 현상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자본이 팬들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무시했는지 보여주는 종합적인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분석과 비판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한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빛나는 성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엄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구수경 씨가 보여준 눈부신 활약입니다. 맞아요. 자료에서 구수경 씨에 대한 찬사가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내용이더라고요. 현역가왕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안에서 치열하게 무대를 준비한 아티스트 개인의 노력마저 폄하될 수는 없으니까요. 구수경 씨 무대는 진짜 대단했죠. 네, 구수경 씨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갇혀있던 전형성을 완벽하게 깨부수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이랑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소화해내면서 예능과 본 경연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완벽한 멀티플레이어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생각해보면 구수경 씨가 보여준 그 땀방울과 성장 서사야말로 시청자들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기대했던 가장 순수한 본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공정한 물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대중의 마음을 훔치는 그 과정 말입니다. 기획사의 어설픈 꼼수나 불투명한 시스템 속에서도 결국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건 아티스트의 진정성이라는 사실이 묘한 위로를 주네요. 비즈니스는 파산 위기에 몰렸을지 몰라도 아티스트가 흘린 땀의 가치는 대중의 마음속에 명확히 저축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씁쓸한 사태가 남긴 유일한,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일 겁니다. 자, 오늘 이 사태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인간 마스터들의 편향된 심사가 어떻게 수만 명의 팬덤을 박살내는지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화두네요. 이미 대중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변동과 불투명성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인간 기획자들이 만들어내는 얄팍한 꼼수와 불공정에 지친 팬덤이 머지않아 완벽하게 투명한 알고리즘과 코드로만 움직이는 AI 아이돌이나 버추얼 시스템으로 대거 이탈하게 되진 않을까요? 오, 블록체인처럼 투명하게 통제되는 가상세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룰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팬들의 투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결과로 직결되는 그런 세계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황금기가 저물어가는 지금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산업이 오히려 기계보다 못한 신뢰성을 보여준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